여러분, 바삭하게 구운 닭껍질이나 갓 나온 빵에서 나는 고소한 맹세, 그리고 스테이크 표면의 그 완벽한 갈색. 생각만 해도 입에 침이 고이죠? 그런데요, 이 모든 맛의 마법 뒤에 우리 피부 노화와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된 정말 놀라운 과학이 숨어 있다는 사실 혹시 상상해 보셨나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우리가 음식을 요리하는 방식이 우리 몸, 특히 피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숨겨진 연결고리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바로 그 지점부터 시작해 볼게요. 음식을 정말 황홀할 정도로 맛있게 만들어주는 과정이죠. 바로 마이야르 반응이라는 맛의 마법에 대해서입니다. 이 마법 같은 갈변 현상의 중심에는 바로 이 마이야르 반응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그냥 색깔만 변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요리된 음식에서 느끼는 그 깊은 풍미, 향, 그리고 먹음직스러운 색감까지 전부 만들어내는 아주 핵심적인 화학작용인 거죠. 이걸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요. 마이야르 반응은 단백질하고 설탕이 뜨거운 열을 만나서 벌이는 뭐랄까 맛의 대축제 같은 거예요. 이 반응 덕분에 원래는 평범했던 식재료들이 아주 복합적이고 황홀한 맛과 향을 가진 요리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 맛있는 축제에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대가가 따를 수도 있습니다. 바로 오늘의 핵심 주제인 에이지스의 등장이죠. 이제부터 이야기의 분위기를 살짝 바꿔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탐구할 내용의 핵심입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황홀한 맛을 선물하는 바로 그 과정이 어쩌면 우리 몸에는 전혀 다른 신호를 보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오늘의 주인공이자 어떻게 보면 악당이라고 할 수 있는 물질인데요. 바로 최종 당화사물, 영어 약자로는 AGS, 우리가 보통 에이지스라고 부릅니다. 이름 참 재밌죠? 공교롭게도 우리 몸을 늙게, 즉 에이지시키는 물질이거든요. 이 에이지스는 맛있는 마이야르 반응이 일어날 때 어쩔 수 없이 함께 만들어지는 좀 해로운 부산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음식으로 먹는 에이지스가 전부 몸에 남는 건 아니에요. 한 10% 정도만 흡수가 되거든요. 근데 진짜 문제는 바로 그 다음입니다. 일단 우리 몸에 흡수된 에이지스의 약 3분의 2, 그러니까 67% 정도가 배출되지 않고 우리 몸 조직에 그대로 남아서 시간이 지날수록 차곡차곡 쌓인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몸에 쌓인 에이지스는 구체적으로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피부부터 뼈까지 우리 몸 구석구석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한번 알아보죠. 아마 이 내용을 들으시면 이 문제가 왜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지 확 와닿으실 겁니다. 에이지스는요, 정말 우리 몸 거의 모든 곳에 영향을 미칩니다. 대표적으로 피부 노화를 확 앞당겨서 주름을 만들고요. 몸 전체의 만성적인 염증 수치를 높이고 산화 스트레스를 일으키죠. 여기서 그치지 않고 당뇨병이나 심혈관 질환 같은 만성 질환의 위험을 높이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생식 능력이나 뼈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피부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 직접적이에요. 자, 이 슬라이드를 한번 보실까요? 왼쪽에 있는 건강한 콜라겐은 마치 새 고무줄처럼 아주 유연하고 탄력이 넘치죠. 그런데 오른쪽에 에이지스가 덕지덕지 달라붙은 콜라겐은 딱딱하게 굳고 서로 엉겨붙어서 뻣뻣해진 낡은 고무줄처럼 변해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피부는 탄력을 잃고 결국 주름지고 축 처지게 되는 거죠. 와, 이 그래프는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똑같은 닭가슴살인데 요리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에이지스 수치가 이렇게나 달라집니다. 1시간 동안 툭 삶은 닭고기는 에이지스가 약 1000kg 정도인 반면에 딱 15분 동안 불에 구운 닭고기는요, 무려 5배가 넘는 5245kg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냥 굽기만 했을 뿐인데 우리 몸에 쌓이는 노화 물질이 5배나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요리법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명확하게 보여주죠. 자, 지금까지 좀 걱정되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이제 걱정은 잠시 접어두고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에 집중해 봅시다. 희소식은요,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도 에이지스 섭취를 확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핵심 원리는 바로 이겁니다. 낮은 온도, 그리고 높은 수분. 이 두 가지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요리할 때 온도는 낮추고 수분은 더해주면 에이지스 생성을 아주 획기적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 표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죠. 딱 보시면 튀기거나 직화로 굽는 것처럼 고온에서 건조하게 요리하는 방식은 AGS를 엄청나게 만들어냅니다. 반면에 찌거나 삶거나 끓이는 것처럼 낮은 온도에서 촉촉하게 요리하는 방식은
AGS 생성을 최소화하죠. 오늘 저녁 메뉴 고민하실 때 이 표를 한번 떠올려보는 것만으로도 정말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팁 3가지입니다. 첫째, 굽거나 튀기는 대신 찌거나 삶는 요리를 더 자주 선택하세요. 둘째, 불을 한 단계만 낮추는 습관을 들이세요. 셋째, 요리하기 전에 고기를 레몬즙이나 식초 같은 산성 재료에 재워두는 겁니다. 이게 에이지스 형성을 억제하는 데 꽤 도움이 되거든요. 정말 간단하죠? 자, 이렇게 똑똑하게 요리하는 법과 더불어서 어떤 식재료를 고르느냐도 당연히 중요하겠죠. 이제부터 우리의 주방을 안티에이징의 중심 기지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일반적으로 이런 음식들이 에이지스 함량이 높은 편이에요. 특히 소시지나 베이컨 같은 가공육, 기름에 튀기거나 바싹 구운 고지방 고기들, 그리고 가공 치즈나 설탕이 잔뜩 들어간 과자류는 섭취를 좀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반대로 이런 음식들은 꼭 챙겨 드세요. 기본적으로 에이지스 함량이 낮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몸이 에이지스와 싸우는 걸 도와주는 항산화 성분이 아주 풍부하거든요. 신선한 과일, 채소, 통곡물은 기본이고요. 특히 사과나 양파에 많은 케르세틴, 그리고 베리류나 차에 풍부한 갈산 같은 성분들이 에이지스에 해로운 영향을 줄여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식단 말고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더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금연이에요. 담배 연기 자체가 그냥 에이지스 덩어리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녹차처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음료를 꾸준히 마시고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도 우리 몸에 이미 쌓인 에이지스를 줄이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매일 하는 요리와 식사, 이게 단순히 배를 채우는 행위를 넘어서 우리 몸의 노화식의 속도를 조절하는 아주 중요한 열쇠라는 사실, 이제 다들 아셨을 겁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서부터 여러분의 건강한 다음 챕터를 직접 한번 써내려가 보는 건 어떨까요?